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거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뉴스타파 기사가 보도가 이미 예전에 있었죠. 이제 올해 6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어떤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고, 이게 벌써 10년 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0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사건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찾기 힘들지만,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기록들이, 주가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심지어 저도 다 봅니다.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리고 그 당시 전체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리고 저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상장사예요.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2010년도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어떤 수입차 업체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수입차 업체들의 어떤 주가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혼자서만 약 3배가량 뜁니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약 1년간 주가가 약 3배가량 증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예. 한 2,000원, 3,000원 하던 게 2009년에는 거의 1,000원대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뛰어가지고 별다른 어떤 그런 호재도 없이, 그 당시 있었던 호재는 딱 하나입니다. 한미 FTA가 이제 불발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한번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차가 한국으로 못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차 수입업체인 도이치모터스가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미국 차가 못 들어오면 한국 차가 호재여야지 왜 독일 차가 호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이걸 호재라고 각 증권방송이라든지 이런 증권신문에서 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뛰어가지고 이상한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거든요. 아마 어제 방송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뛰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사실은 이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 인터넷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어떤 형태의 차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그래프를 보았을 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어떤 요인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가가 거래로 인해서, 단순 거래만으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뜁니다. 보통 주가라는 게 보통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 호재에 따라서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특별한 호재도 없으면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뛰어오른다는 것은 그 작전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내사를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사가 들어갔는데 종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결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 경찰 하는 얘기가, 우리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접근을 하려면 금감원 자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고, 검찰에서 이것을 협조를 해주고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신청해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해주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가지고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사 종결된 거다라고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찰로부터 무언가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덮여졌다는 얘기죠. 이게 수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왜 검찰은 이 내사가 이뤄지고 있던 이 사건에서 왜 협조해주지도 않았고 영장도 신청해주지 않았고 왜 이것을 내사 단계에서 덮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가거나 수사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아마 실체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첫 단계로 지금 녹음 파일이 그 동력이 지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금 보다 보면은 지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앞에도 아마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것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자, 요 앞에 있는 내용이 좀 공개가 안 됐어요. 전화가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가가지고 이건 광고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건희 씨 아닙니다. 예, 광고예요. 기사를 지금 바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 광고이기 때문에. 자,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화 신호가 가면서부터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앞에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 앞에 뭔가 내용에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도이치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이 전체 녹음 파일이 녹음이 되고, 그리고 그 제보자 X님에게 제보가 된 어떤 과정을 봤을 때, 그때 이 도이치모터스를 타겟으로 이것을 녹음을 해서 그 제보자 X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제보자 X님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뒤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원래부터 타겟이 도이치모터스였으면 제보자 X님이 이것을 따로 뒤질 이유가 없죠.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미 2월달에 그때 당시에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오픈이 됐겠죠. 그 당시에 바로 대항을 해서, 혹은 그 나중에라도. 근데 지금 그 제보자 X님의 영상을 봤을 때, 오늘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 그 예전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고 뒤져가지고 찾아냈다라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이 녹음은 도이치모터스가 타겟으로 따로 이 최은수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을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낚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이 앞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고, 원래 그게 주 목적이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원래 그게 주 내용이고, 이것은 그 내용과는 별개로 나중에 곁가지로 딸려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제보자 X님께서 옛날 그 음성 파일들을 뒤져가지고 찾아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다른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뭔가 했겠죠. 하고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한 거잖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옛날 일이지. 예. 그러니까 최근 얘기를 뭘 하다가, 그거는 옛날 일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때 회장님이 했었잖아,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고 본인이 그대로 인정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했냐, 최은순이 했냐, 누가 주범이냐, 누가 주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일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했었잖아, 이 이야기는 딸이 했냐 엄마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문제죠. 너네들 수사해야 되는 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다가 인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죠. 일단은 이 녹음 파일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먼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게 공방이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지리하게 이어져가지고 거기에 김건희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3단계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것을 왜 내사가 덮여지게 되었고 왜 더 이상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느냐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1단계를 해결해 준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이 그 1단계를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희석 최고가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알바 2 방송에서 자백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제 이것을 이제 오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노덕봉 씨죠. 노덕봉 씨, 그리고 땡땡은 정대택 씨, 요 2명입니다. 요 2명에 대해서 노덕봉, 정대택 씨 손대지만, 얘네들은 지금 서울의 소리 5개
땡땡땡땡땡이죠. 예, 서울의 소리에서 돈 몇 푼씩 쳐먹고 살아. 그 얘기죠. 노덕봉이나 정대택이는 손대지만 얘네들은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돈 몇 푼씩 쳐먹고 살아. 이런 뜻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네, 이게 연결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음성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바로 형무소가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검찰 알바 2에서는 그 그 두 명 무슨 뭐 형무소가 무슨 뭐 어떻게 해버릴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그 대통령 내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MBC 보도를 보고 이제 쭉 봤을 때는 저 대화의 흐름상 그게 아니고 이 두 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노덕봉 씨하고 정대택 씨, 이 두 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을 형무소로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겠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얘기고요. 평생 동안 검찰총장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검찰총장으로 끝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월달 녹음이에요. 최근 녹음이 아니고. 이때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그런 식으로 높게 나올 때이고, 그런 어떤 저 미통당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열망을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뽕을 맞은 거죠. 예, 대통령 뽕을 맞은 상황이라 온 가족이 다 같이 대통령 뽕을 맞아 나와가지고 평생 동안 검찰총장일 줄 아냐. 대권까지 생각을 하는, 더 검찰총장을 넘어서 더 큰 자리로 갈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쭉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런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련의 행위, 그것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존재를 최은순 씨가 완전히 증명을 해주었다, 자기 입으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끝났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녹음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JTBC 거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JTBC 이제 그 기사 JTBC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가 되면 분위기가 좀 바뀌고, 그리고 공수가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JTBC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전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JTBC는 조국 장관님 그때 조국대전 때부터 계속해서 검찰 편 들고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JTBC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JTBC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는 사실은 어떤 바로미터 같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 정국이 어느 쪽이 공격팀이고 어느 쪽이 방어팀인지에 따라서 JTBC는 항상 공격팀에 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JTBC는 항상 공격팀에 서 있어요. 근데 JTBC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 주부터 여기에 참전을 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언론의 기조가 슬슬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헤드꼭지로 나오게 되었죠. 입 틀어막느라고 윤 총장 장모 대책 회의 정황 육성 파일. 자기들도 질세라. 공격팀의 선봉에 서기 위해서 항상 얘들은 공격팀에 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의 선봉에 서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 음성 파일은 사실은 옛날부터 존재하던 겁니다. 옛날부터 존재하던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벌써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파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JTBC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방송된 겁니다. 따끈따끈한 거예요.
최은순, 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예. 옆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라고 뜩 박아놨죠. 이거는 2008년도 예, 녹음이에요. 정대택과 법무사를 예, 이거는 이제 괄호친 것은 이제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하도 그냥 예, 뭐 이거 저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있잖아 거시기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괄호 쳐놓은 건데 같이 교도소에다 넣었으면 두 놈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땡땡은 이 시성을 가진 누가 아니라 이 새끼란 뜻이죠. 이 새끼 입 틀어막느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대택과 법무사, 그 당시에 백 법무사님이라고 누구냐면 정대택 씨가 그 처벌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최은순과의 동업 관계에서 벌어진 그 최은순의 어떤 무고로 인해서 그 내 돈 합의했던 대로 반띵하기로 해놓고는 최은순이 다 먹었죠. 홀랑. 정대택 씨 한 푼도 안 주고 홀랑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는데 왜 반은 안 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왔냐면은 백모 법무사가 나온 거예요. 누구냐면 정대택 씨 친구입니다. 다 같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모 법무사의 증언이 핵심 증언이 돼가지고 스모킹건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정대택 씨가 무고를 한 걸로 거짓말을 한 걸로 예 해가지고 사실은 정대택 씨가 빵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백모 변호사가 예, 입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의 명의로 되어 있던 가락동에 있던 아파트를 그 백모 법무사에게 줘요. 그리고 가족에게 주고 그리고 그 돈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뭐 대출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출은 여전히 김건희가 갚아요. 그러면서 그 집의 소유권만 백모 법무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백모 법무사에게 더 약속되었던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백모 법무사는 그 이후에 바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딸, 미국에 살고 있던 자신의 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딸이 마찬가지로 정대택 씨에게 그런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 백모 법무사는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서 사망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다시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회유가 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돈을 받았으며 그 돈은 어떻게 받았고 얼마가 약속이 되어 있었고 사실은 위증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지게 되고 정대택 씨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어떤 재산을 되찾을 기회를 잃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모 법무사예요. 정대택과 법무사를 같이 빵에 넣었으면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플 게 없는데 이때 당시가 백모 변호사가 백 법무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대택 씨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요때가 2008년도가 요때가 백 법무사가 자신이 했던 어떤 그런 그 회유되었던 정황과 이 모든 것들을 정대택 씨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녹음이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그게 뭐냐면 회유할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빵에 보내버렸으면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새끼 입 틀어막느라고 이 새끼가 누구냐면 그 백 법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 법무사 입 틀어막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괜히 그 아파트 주고 그러는 바람에 코 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과 다르죠. 이 둘을 같이 넣을 방법이 없어요. 백 법무사하고 정대택 씨를 같이 빵에 넣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택 씨가 형을 받게 된 이유가 백 법무사의 증언 때문에 형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백 법무사를 둘을 같이 빵에 보낸다? 방법이 없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정대택 씨를 빵에 보내기 위해서 백 법무사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맡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대택 씨가 빵에 간 거죠. 어떻게 둘을 같이 보냅니까? 스모킹건과 함께 보냅니까? 빵해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 그냥 뭐 허언증도 엄청 심한 것 같고 사태 파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또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것도 자백입니다. 내가 백 법무사의 입을 틀어막느라고 돈 줬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입으로다가
발설을 해버린 거죠. 그런 어떤 녹취 파일이라고 봐야죠. 여기 보면은 내내 화가 나 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판사인만 찾아보고 앉아 있어. 이놈의 판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되는데 원하는 말을 안 해주고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면 오장육부가. 그 얘기는 뭐냐, 자, 어떤 피고가 판사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어떤 피고가 판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놈의 판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되는데 원하는 말을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나에게 유리한 말이라고 했으면 또 다른데 내가 원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이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목에서는 이 최은순 씨가, 윤석열의 장모가 원하는 말이 자기가 원하는 말이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던 것이 아니냐, 전달이 됐다라고 본인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고 본인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말을 안 해주고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면은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는 거죠. 마음 편하게 갔는데, 마음 편안하게, 원래 오장육부는 고소가 되고 법정에 가게 되면 검찰에게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타들어가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거기서 검찰이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오장육부가 타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게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줬을 때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대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앞에는 안 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 나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 이 대목에서 내가 원하는 말이라는 것이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주 마음 편하게 검찰 조사도 받고 아주 마음 편하게 법정까지 갔는데 판사가 그 말을 안 해주고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면 오장육부가 타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처럼 들리기가 그렇게 들립니다. 고소할 거면 제 귀를 고소하세요. 저를 고소하지 말고 내 귀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내 귀만 떼다가 갖다 빵에다 쳐박든지 내 귀를 조사를 하든지 내 귀를 고소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08년도 녹취록이기 때문에 백범무사, 아까 말한 이 새끼가 백범무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백범무사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이 새끼가 이제 이시성을 가진 누가 아니라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백범무사 입 트럭 맞느라고 1억 5천. 그러니까 정대택이하고 또 그럴까봐 1억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땡땡이가, 우리 저기 명신이가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이가 가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 얘기 뭐냐면 이 사건에 김명신, 그 당시 김명신이죠. 김명신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윤석열의 와이프인 김건희가 개명전 이름이 김명신이죠. 우리 명신이하고 같이 한 거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음이 돼 있는 겁니다.